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정원에서 친환경 ESG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을 가득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정박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선한 가을 하늘 아래 드넓은 정원에 2,000명 넘는 러너들이 모였습니다.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윤리적 가치를 달리기라는 축제 속에 녹여낸 그린 스텝 ESG 실천 마라톤이 열린 겁니다. 급수대에는 종이컵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들이 준비됐습니다. 대규모 행사에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수거와 세척을 통한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자연히 살아가려면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려면 쓰레기 안 버려야 되니까. 부상 방지 테이프를 몸에 감고 준비 운동에 나선 참가자들. 각오는 45분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의 가치를 생각하며 완주를 다짐했습니다. 이윽고 울려 퍼진 출발 신호. 산이 정원을 시작으로 구성산단과 솔라시도 대교를 잇는 코스는 그야말로 자연 친화형 트랙. 도심 마라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오늘 제가 첫 마라톤인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안전하게 잘 뛴 것 같습니다. 코스도 전국대회에서 어느 대회보다도 코스가 좋고 또 오늘 특히 날씨가 마라톤 뛰기에는 가장 좋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메달 대신 해양 쓰레기와 폐 플라스틱으로 재가공된 메달은 행사 목표인 지속 가능성의 상징. 일회용 봉투 대신 친환경 에코백도 기념품으로 전달되며 생활 속 ESG 실천을 유도했습니다. 컵도 재활용할 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대회를 나가면 종이컵으로 하니까 그거에 미끄러진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환경이나 생각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를 즐기는 열정과 환경을 아끼는 마음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 가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에서 온 거대 크루즈선이 정박하자 승객들이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국악단의 신명나는 환영 공연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남깁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표정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I really like this type of music. Very interesting culture. 미국 선사의 노르웨지안 스피릿호가 여수 엑스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오랫동안 항해하는 크루즈 관광 특성상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여수항에 정박하는 시간 동안 관광객들은 여수 도심과 주요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Oh, everything, but the noodles, Korean barbecue is really nice. We love it.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승선한 국내 관광객들도 여수 여행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간장게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이라든가 시내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길이 268m의 대형 크루즈선에는 관광객과 승무원 등 총 2,7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여수에 입항한 국제 크루즈선은 올해에만 5번째. 지금까지 7,800여 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면서 지역 관광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세계 선박람회를 맞아 15번의 국제 크루즈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중국, 미국 선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크루즈 입항 시 관광객 1인당 11만 3천 원을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푸른 난대림과 꽃나무가 오래진 숲길이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0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착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가까지는 숲길과 태극마당, 각종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생가에서 섬 남쪽 큰바위 얼굴까지는
한겨울에도 열매를 지켜내는 하귤 가로수길이 이어집니다. 큰바위 얼굴 인근에는 전망대교와 해양 노을공원도 들어섰습니다. 새 구간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줄곧 외쳤던 민주화와 남북 평화, 인권과 화합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냈습니다. 생과 모형을 형상화한 후광 기념관에는 탄생부터 서거까지 김 전 대통령의 생전 업적이 조명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화, 인권, 평화의 정신을 기리고자 우리가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숲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배우고자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가 민주화, 평화의 성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대통령님 생가에 들어오는 길목에 이렇게 좋은 숲을 조성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의 기다림 끝에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숲. 민주화와 남북 화합의 뜻을 새기며 하이도는 이제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칠 년 전 서울에서 퇴직한 뒤 진도 조도면 관사도로 내려온 김문수 씨. 고향이 주는 전기요금도 좋지만 물이 부족한 일상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 매일 1시간씩 주민들에게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원이 넘는 유지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자주 사용할수록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불 빨래처럼 많은 물이 필요한 일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이 마을 분들은 물 쓰는 것도 모든 게 한정이 있는데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만 물을 많이 쓰는 거하고 오해도 받게 돼요. 그래도 이제 물 때문에 애를 많이 먹죠. 50가구 80명의 주민이 이 같은 어려움을 겪어온 관사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근 조도면 나배도에서 관사도, 그리고 서거차도에서 상하죽도를 잇는 해상 육상 상수도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총 사업비 159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26년까지 5km의 관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하조도, 동서거차, 가사도, 관매도, 대마도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나배도에서 관사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물 부족 상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저도와 육상을 연결해 수도를 공급하는 공사도 시작될 예정. 섬 주민들의 오랜 물 걱정도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황양시 황양읍 지역 2.3km 구간의 경전선 철도 유휴부지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 개통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폐선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쓸모없이 잊혀져 가던 이 폐선 부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미사용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황양시가 오는 2027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남 동북권의 거점 문화예술 공간인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도시마천 서천병까지 0.7km 구간의 철도 유휴부지는 프로젝션, 매핑 등 기법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구도심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먼저 광양읍에 이런 미디어 아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 연간 저희는 방문객 최소 10만 이상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화실 예술촌에서 와인동굴간 1.6km 구간의 철도 유휴부지는 도심 속 명품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조성됩니다. 용광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지구로부터 저희가 1.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쪽으로 보도를 통해서 걸어오시면은 충분히 그 운동길로 각광을 받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미사용 철도 유휴부지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화 사업.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림미술관에서 설화실 예술촌, 와인동굴로 연결되는 관광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광양읍권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안. 책상은 4개,
학생도 4명뿐입니다. 순천시 송광면 승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해가 갈수록 지역 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정자에서 막 모여서 노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마을이 사라질 수 있겠다. 학생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두고 작은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도움을 받아 한때 송광면이 얼마나 큰 마을이었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원 수업을 하면서 더 심각성을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고 폐교를 수련회장으로 활용하거나 마을 공동육아를 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비어 있는 집이나 토지를 이제 저렴한 값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의 고민과 희망이 담긴 책은 최근 송광면 주민총회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조그마한 노력이 주민들과 또는 정책에까지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까지 파급되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어른이 돼 다시 송광면으로 돌아온 4명의 친구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학교도 살릴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저희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